반갑습니다. 거제도 캡틴 김영춘입니다. 이번 내용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 실패의 교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초에 지역 언론에 제 나름 기고를 한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시민 여러분들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 백강용 시장 시절에 국립남대 20억 원 유치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 행정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완도군에 밀려가지고 국립남대 20억 원은 탈락했습니다. 그 탈락한 과정에 2020년 12월 28일 시장님 기자회견 자리에서 처음 한아세안 국가정원 발언이 나왔고요. 어쨌든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산림청과 거제시가 그걸 근거로 이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고, 제 나름 국가정원 관련해서는 이번 5월달에 기고가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고가 21년 9월에 잠깐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 대상지는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에는 적극 지지를 하지만 대상지가 국립남대 20억 원 탈락한 그 산골짜기 안에 한 아세안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장소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강원도도 아니고 산골짜기 안에 아세안 국가정원은 아세안은 우리보다 더 해양 바다 친수적인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 산을 등지고 바다를 보는 장소로 지역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거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언론 기사들 저는 다 기억을 하는데 21년 7월 달에 담당 부서 과장은 시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국가정원 관련해서 추진되는 모든 사안은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으나 보고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22년 4월에 지역 언론 기사에 산림청에서 후보지를 더 내놔라 되었고, 그 더 내놔라 한 시점으로 우리 시에서 22년 2월에 산청 관측지하고 거제 식물원 주변으로 이렇게 후보지를 더 제시한 게 22년 2월이고 그런 내용이 22년 4월에 기사화됐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은 그 당시 시의회 의장도 금시초문 보고를 받은 바가 없으니까 후보지를 더 냈다는 것도 그 당시 의회도 그 기사를 보고 안 알았다고 그렇게 기사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2년 4월에 두 번째 기고가 어설프게 흘러가는 거제시의 한아세안 국가정원 해가지고 이 의회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부분, 그리고 또 제가 21년도에 기고했듯이 지역 전문가들하고 뜻을 뭉쳐서 산을 등지고 바다를 보는 그런 장소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길 바랬지만은 우리 시 지평구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기고가 어설프게 흘러가는 이런 식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22년 5월에 산림청에서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22년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당시 벤 시장은 끝까지 국립남대 20억 원 탈락한 그 산골짜기도 부지로 갖다가 내세웠었고, 그 당시에 박정호, 김범중 후보는 독궁산 웰빙공원으로 확장 추진하겠다 했었고, 박 시장이 당선된 다음에 독궁산 웰빙공원을 22년 7월에 후보지로 던냈습니다만은 산림청에서 22년 7월 25일 산청 관측지로 국가정원 부지로 선정됐다는 게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산청 관측지 대상으로 국가정원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고 23년 1월에 이제 지역 언론에 관련 용역 기사화된 게 64.3헥타르에 3천억에 가까운 사업비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기사화됐었고요. 그때 이제 조감도에 자연의 갈대밭 섭지 안으로 데크를 깔고 사람의 친수 공간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다시 23년 2월에 세 번째 기고가 저는 개인적으로 산촌 섭지 갈대밭 파괴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반대 이렇게 기고를 했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기고에도 대안 지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갈대밭 자연의 섭지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산안천 너머 부댐 PC가 있는 그 들판을 수용해가지고 그쪽으로 확장하고 끝부분 오송 쪽에 산 위에 전망타워를 만들어서 활용하면은 그 자체가 멋진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안 제시까지 했습니다만은 역시 아무런 반영이 없었고,
23년 4월에 기재부에서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거제시의 하나시안 국가정원 사업을 제외시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64헥타 정도의 3천억 가까운 사업을 한다는데 너무 부실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전반적인 내용과 단가 산출 등의 보강 자료를 지적하면서 예타 리스트에서도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때 이제 부랴부랴 산림청과 거제시는 면적을 40.4헥타르로 축소하고 예산도 1950억 정도, 2000억 정도로 이제 면적과 예산을 축소해가지고 다시 이제 안을 만들어서 산림청에 제시해서 이제 기재부로 제시를 하고 기재부에서는 23년 10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3년 10월에 그게 이제 통상 뭐 7, 8개월, 9개월 걸리는데 작년 24년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고 올해 25년 4월 30일 기재부에서는 거제시의 하나시안 국가정원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제 나름은 이런 국책 사업으로 2천억에 가까운 한 아시안 국가정원 사업은 당연히 제대로 추진되길 바라죠. 거제 시민 입장에서. 이것은 여당, 야당, 시의회에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시민, 언론, 시의회 똘똘 뭉쳐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최단으로 노력을 해도 이 큰 국책 사업을 딸까 말까 이럴 건데 우리 거제시 집행부는 그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는 전부 제 역할을 제가 볼 때는 못했습니다. 어떤 이런 공론화 과정 자리가 없었고 제대로 된 지역 전문가 그룹이나 그런 TF에서 똘똘 뭉치는 과정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 실패한 결과가 나와버렸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거제시가 제 역할을 했는지 시의회도 제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될 정말로 백서라도 만드는 그런 공론화 과정으로 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차후에 중요한 국책 사업이 뭔가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런 하나시안 국가정원 사업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한다하면은 역시 좋은 결과가 안 생기겠죠.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훗날의 국책 사업들도 성과 있게끔 우리가 유치하려면은 열심히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곧 이제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향후에 거제시의 하나시안 국가정원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훗날에 변화가 된다 하면은 부디 시민, 언론, 집행부, 의회 이런 TF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하나시안 국가정원 사업 실패의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